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식품위생학 제36강 마지막 11장 식품영업소 위생관리 및 HACCP의 간단한 핵심 개념 정리를 하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모의고사 실전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페이지 328쪽을 보시면은 자, 정의가 나와 있죠. HACCP의 정의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정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뭐가 돼 있습니까? 종전의 위생관리와 HACCP 차이점 나와 있죠. 반드시 알아둡시다. 보통 HACCP의 유해 요소 중점 관리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식품의 전 과정에 위험 물질이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반드시 밑줄 칩시다.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죠. 종전의 위생관리와 HACCP 체제와 차이점. 관리 대상 주로 종전의 방법은 완제품을 위주로 했지만은 HACCP 체제는 모든 공정 단계별 검토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관리 방법 이걸 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관리 방법 같은 경우는 종래의 방법은 문제 발생 후 교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반작용적 관리였지만은 HACCP 체제는 문제 발생에 교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전 조치 관리 이런 것들 해서 나머지 뭐 인적인 능력이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건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29쪽 봅시다. 자, 페이지 329쪽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초기에 시행했다가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식품위생법 HACCP 규정을 신설했다는 거. 그 다음에 1996년에 식품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확정 고시했다는 거 체크합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현재 의무 적용 대상이 있는데 이거는 좀 넘어가셔도 되고, 여러분. 자, 330쪽을 봅시다, 여러분. HACCP 지원 프로그램 나왔죠. 그래서 보통 GMP하고 우리가 SSOP 요거 정의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GMP라는 거는 반드시 여기 밑줄 치셔야 되겠죠. 어디다 밑줄 치시냐면 페이지 330쪽 보시면은 자, 식품위생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즉 GMP라는 건 적정 제조 기준. 그 적정 제조 기준 여건 하에 SSOP가 뭡니까? 표준 위생 기준, 표준 위생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 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시고 페이지 331쪽을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죠, 여러분. 자, 그 도표가 나와 있죠, 여러분. HACCP 플랜, 그 다음에 관리 계획이죠. 알아두시고 SSOP, GMP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31쪽에서도 전체적으로 HACCP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죠. HACCP의 개념 알아두시고 HA 유해 요소 분석이죠. 그 다음에 CCP 중요 관리점, 한계 기준, 공정 흐름도, 모니터링, 개선 조치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체크하시고 뒤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둡시다. 그 다음 페이지 332쪽이죠. 자, 보충 설명 나와 있는 거 체크합시다. HACCP 적용을 위한 선행 요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332쪽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 준비 5단계가 있습니다. 준비 5단계에 해당하는 요것들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HACCP 팀 구성, 그 다음에 제품 설명서 작성, 제품의 용도 확인, 공정 흐름도 작성,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 그렇게 보시고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제목들 알아두십시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335쪽을 봅시다. 적용 7원칙이죠.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자, 먼저 유해 요소 분석이죠. 유해 요소 분석에서 이 유해 요소를 갖다가 하는 방법에서 유해 요소 분석 알아두시고 HA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 체크합시다. 그 다음에 니은에 네모 박스에 나와 있죠. 그 네모 박스에 있는 거 뭡니까? 잠재적 유해 요소 도출 및 원인 규명, 유해 평가, 예방 조치 관리 방법 결정, 유해 요소 분석표를 작성한다는 거 알아둡시다, 여러분. 뭐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유해 요소는 다 있죠. 그 다음에 336쪽을 보시면은 그 보충 설명 나왔죠. 유해 요소 분석표. 그 순서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77쪽 갑시다. 자, 페이지 377쪽을 가시면은
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중요 관리점 CCP 결정이죠. CCP 결정하는 거. 그 정의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파악된 위 요소를 제거하거나 또는 밑줄 칩시다. 발생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억제시키기 위해 원재료의 생산 및 제조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 공정 작업 과정을 중요 관리점으로 결정한다. 반드시 이 정의가 중요하니까 밑줄을 칩시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388쪽을 보시면은 338이죠. 세 번째 나와 있죠. 세 번째 체크하시는데, 자, 중요 관리점에 대한 한계 기준 설정이죠. 그래서 한계 기준 설정 같은 경우에 이것도 정의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계 기준 설정 뭐라고 했습니까? 자,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자, 한계 기준은 CCP에 관리될 생물학적, 자, 여기서부터 밑줄 칩시다.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안전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최대치 또는 최소치를 말한다. 그래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설정. 체크합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페이지 339쪽이죠, 여러분. 자, 모니터링이라고 나왔죠. 모니터링. 요것도 정의가 중요하죠. 자, 기억에 있는 거 체크합시다, 여러분.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CP에 해당하는 공정이 한계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안전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종업원 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관찰 또는 측정 수단이라는 거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네모박스에 있는 올바른 온도의 측정 방법, 요것도 알아둡시다. 체크합시다, 여러분.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다섯 번째 이제 시정 조치가 나와 있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제목도 중요하죠. 요거의 정의는 알아둡시다. 모니터링에 의해 특정 CCP가 관리 기준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취해야 할 개선 방법을 확립해서 개선 조치를 취하고 그 기록을 남겨서 필요에 따라 HACCP 계획을 조정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선 네모박스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검증 절차 및 방법 결정이죠. 그 정의는 다 밑줄을 칩시다. 그거의 뜻, 개념, 개요를. 그 다음에 검증 절차 및 방법 결정은 HACCP 팀은 HACCP 시스템이 설정한 안전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지 아니면 관리 계획에 따라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또는 HACCP 관리 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설정한다는 것, 그것도 체크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네모박스에 있는 것들은 중요하니까 다 보시고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에 마지막 나와있죠. 기록 유지 및 문서화 방법 확립. 그 제목까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41쪽을 보시면은 뭐가 나와있습니까? 자, 1번 급식 시설의 위치와 구조 나와있죠. 요거 체크합시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뭡니까? 4번이죠. 바닥, 모서리는 둥글게, 벽, 창문 접촉부는 경사지게, 천장은 청소하기 쉬운 것. 이런 4번 같은 경우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밑줄을 치시고 그 중에 특히 4번이죠, 여러분. 알아두십시다. 그 다음에 페이지 342쪽을 보시면 갱이실 나와 있고 천장, 측벽, 바닥, 채광, 한계, 주의 환경 이것들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43쪽도 있죠. 식품 취급 설비. 그 다음에 7번째 작업장 위생에서는 여기 한번 제목에다만 밑줄 칩시다. 준비실, 오염구역, 그 다음에 식품 창고, 냉장, 냉동실, 조리장, 청결구역 해가지고 이쪽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344쪽도 마찬가지로 식품의 위생관리 있죠.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그 다음에 2번에 식품 재료의 검수 및 반입 시 유의사항, 요거 2번 같은 경우 체크합시다. 식품 재료의 검수 및 반입 시 유의사항 요거 체크하시고 식품 재료 보관 시 주의사항, 그 다음 식품 재료 해동, 세정, 소독, 그 다음에 페이지 345쪽에 조리 시 주의점, 배식 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식기구 및 기구의 위생관리도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 346쪽 봅시다. 조리 종사자의 위생관리 중에서는 자 3번에 개인위생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2번 작업 중에 손관리 같은 경우 좀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손세척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2번 작업 중에 손관리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페이지 347쪽이죠. 자, 급수 및 오물 처리에서 용수 나와 있죠. 용수 중에 네모박스 있죠.
자, 요건 간단하게 그냥 말로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이 체크하십시오. 음용수의 수질 검사 시 우리가 과망간산 칼륨의 소비량이죠. 이게 산화제죠, 여러분. 자, 과망간산 칼륨은 산화제로서 수주의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물질로 소비량이 많다는 것은 유기물이 많다는 것. 이거 반드시 체크합시다. 그 다음에 뭐 물의 종류 중에서도 네 번째 있죠. 물을 살균 소독하는 이유. 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폐수를 봅시다. 세 번째 폐수에서는 우리가 물의 자정작용이 있는 거 한번 보시고 4번에 폐수 처리 있죠. 요거 체크합시다. 예비 처리는 보통 자 물리화학적 처리죠. 침사지 침전지로 보낸다. 그래서 엉기게 하고 가라앉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는 미생물을 이용한 거 요것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48쪽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체크하시라고 했죠. 자, 활성온이 접촉 여상 살수 여상법. 이게 미생물, 호기성 미생물을 위한 호기성 미생물로 우리가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산화지법 나와 있는 거 다 체크하시고 이런 부분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자 다시 한번 복습을 나가서 핵심 개념 체크를 했고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페이지 403쪽이죠. 자 1회 모의고사 그 다음에 2회 모의고사와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03쪽을 펴보십시오. 자 간단하게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죠 여러분.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 중 잠복기가 짧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했는데 보통 우리가 잠복기가 짧은 게 뭡니까? 독소형 식중독균 보다는 감염형 식중독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십시다. 그래서 니은하고 니을을 보시면 포도상 구균 같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순서 짧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독소형 식중독이 독소를 유발하니까 감염형 식중독보다는 잠복기가 짧습니다. 그래서 포도상 구균 식중독도 일반적으로 독소형 식중독균이죠. 그래서 평균 잠복기가 3시간이죠. 그 다음에 살모넬라 식중독 같은 경우는 감염형 식중독인데 요거는 평균 잠복기가 12시간에서 24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보톨리뉴스 식중독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독소형이지만 잠복기가 12시간에서 36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된다면은 니은의 포도상구균 식중독, 그 다음에 니을의 살모넬라 식중독, 디귿의 보톨리뉴스 식중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학성 식중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성 중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체내에 축적되는 거니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니을, 디귿 기억. 그래서 식중독 중에서도 우리가 독소형, 감염형 해가지고 화학적 식중독 반드시 우리가 외우두라고 했죠. 잠복기 같은 경우도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것, 긴 것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답은 4번이고 요 1번 같은 경우 중요하니까 체크합시다. 그 다음에 2번 인뇨 중에서 발견되고 인체 내 진드기 중 원인으로 주목되는 진드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먼지 진드기라고 하죠. 그래서 자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번 문제 가봅시다. 화학물질과 중독 증상의 관계가 옳은 것이 모두 옳게 조합된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페릴라틴 해가지고 요건 유해감미료죠. 보통 신장염을 일으킵니다. 신장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붕산 같은 경우 디귿에 있는 유해성 보존료인데 소화효소 작용 억제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로다민 B 같은 경우는 유해성 착색료 해가지고 색소녀 전신 착색 맞죠? 근데 시클라메이트 같은 경우가 유해성 감미료로서 혈액독이 아니라 발암물질 유발입니다. 혈액독을 아니고 틀렸습니다. 그래서 발암물질 유발이고 그래서 자 옳은 것은 기억 디귿 니을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관한 정리는 자 페이지 63쪽을 보시면은 자 63쪽에 그 식중독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페이지 68쪽입니다 여러분. 페이지 68쪽을 보시면은 자 제 5번 나와 있죠. 유해 첨가물에 의한 식중독 해가지고 아우라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로다민 B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롱갈리트 그 다음에 유해 감미료 중에는 듀신 그 다음에 페이지 69쪽에도 나와 있죠. 시클라메이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페릴라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반드시 체크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신다면 이런 부분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중 회충해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보통 회충은 1번 봅시다. 감염 50에서 70일이면 성충이 되어 산란한다. 맞죠? 자, 3번 같은 경우 자충이 되어 심장, 폐포, 기관지, 식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소장에서 우리가 성충으로 자란다. 맞습니다. 네 번째, 경국 침입된 후 위에서 부화한다. 맞습니다. 자, 2번 봅시다. 난각 속의 자충은 1% 승홍수에 쉽게 사멸한다고 했는데 보통 승홍수는 0.1% 수용액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승홍수는 단백질과 결합해서 식균 작용, 살균 작용을 합니다. 살균 작용. 그래서 0.1%가 아니라 0.1%로 바꿔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04쪽이죠, 여러분. 5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통조림 식품을 심하게 부패시키고 유화수소가스, 여기다 밑줄 칩시다. 유화수소가스를 생성하는 세균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클로스트리디움, 자, 니그리피칸스라고 하죠. 그래서 2번입니다. 이거에 관한 내용은 페이지 25쪽에 있죠, 여러분. 자, 식중독 중에서도 페이지 25쪽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클로스트리디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이응의 225쪽에, 여러분. 그람 양성 강균으로 아포를 형성하기 때문에 열에 강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 진스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 보충 설명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봅시다. 보존료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보존료는 보통 방부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공기 중에 산화 착색하기 쉽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결정형 백색 분말이고 4번 이 보존료 중에는 안식향산의 경우 pH에 의한 정균작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했죠. 자, 2번이 틀렸죠. 승화성이 있고 유기용매에 녹는다 했는데 승화성이 있다는 거 요거 틀렸습니다. 요거에 관한 내용은 저기 페이지 239쪽에 있죠, 여러분. 239쪽을 보시면은 이 보존료 방부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0쪽을 봅시다. 여기에 대한 특징 반드시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안식향산과 안식향산 나트륨에 대한 것들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세균 중 내생포자를 형성하는 간균과 구균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요거에 관한 내용은 페이지 25쪽에 있죠. 우선 봅시다. 1번의 스트랩토코커스 속은 포자 형성을 안 하죠. 무포자입니다. 2번의 슈도모나스나 네 번째, 자, 마이크로코커스 같은 경우는 무포자 형성균이죠. 그러면 포자 형성을 할 수 있는 것은 자, 3번의 클로스트리디움 속입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죠. 자, 여기 다시 한 번만 살펴보신다면 페이지 25쪽을 봅시다. 25에서 26쪽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26쪽에 보면은 이렇게 슈도모나스 비브리엄 마이크로코커스 그 다음에 살모넬라 클로스트리디움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에 자, 균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으니까 24하고 25쪽에 반드시 체크하시고 확인을 하고 개념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자, 다시 이제 404쪽을 보시면 여러분 8번 나와 있죠. 자, 다음 중 가열 살균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가열 살균법이 아닌 것은 건열이나 화염이나 소각 같은 경우는 가열 살균법입니다. 자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러분? 열탕 소독이죠. 끓는 물, 100도씨 끓는 물에다 집어넣는 거. 그래서 습윤 멸균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고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218쪽에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페이지 218쪽을 이렇게 보셨을 때 218쪽을 펴봅시다.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자, 물리적인 방법 중에서 가열살균법은 건열살균, 화염살균, 그 다음에 소각법, 수별멸균법으로서는 열탕소독, 그 다음에 고압증기멸균, 그 다음에 간헐멸균, 저온멸균법, 순간고온멸균법 있죠. 이 중에서도 순간고온멸균법 같은 경우 우유살균할 때 한번 보시고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자, 다시 404쪽 봅시다. 9번 나와 있죠, 여러분. 손 씻는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담가놓은 수돗물에 씻는다. 2번 뜨겁고 흐르는 물에 씻는다. 3번 수돗물의 비누와 0.1% 크레졸이라는데 3% 크레졸 사용하는 겁니다. 0.1%가 아니고 틀렸죠? 자, 4번 봅시다. 수돗물에 비누 사용하고 보통 역성 비누죠. 그 다음에 0.1% 승홍 사용한다. 맞죠? 그래서 흐르는 물에 씻는다. 해서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중 식품 첨가물의 사용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 디히드로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즈, 버터, 마가린에서 kg당 0.5g 이하 맞습니다. 소르빈산은 발효 음료에 첨가되는데 kg당 0.05g 이하 맞죠? 그 다음에
3번의 안식향산은 간장에 첨가되는데 리터당 0.6g 이하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번 나왔죠. 프로피온산 나트륨은 탄산음료가 아니죠. 빵류에 들어가죠. 빵류.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240쪽을 보시면 식품 첨가물에 나와 있죠. 자, 240쪽 한번 봅시다. 거기 식품 첨가물에 대한 거에 나와 있을 때 240쪽과 241쪽에 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두시고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405쪽을 가시면은 11번 문제 가봅시다. 식품의 일반 검사법 중 분리법이 아닌 것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교과 외 내용이지만 보통 분리하면은 분별 침전법이다 전기영동법. 자, 회화법은 이제 분리법이죠. 일반 검사 중에서. 그렇지만 정색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검출하는 거죠. 그 색깔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한번 체크하시고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12쪽 봅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안전정책국과 업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 1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안전정책국은 식품 등의 영업허가 신고 관련 업무에 총괄을 하죠. 2번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합니다. 3번 그 다음에 식품 제조가공 우수업소의 지정 및 지도 감독을 하는 거 맞죠. 4번이죠. 식중독 예방에 관한 업무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한 내용은 페이지 6쪽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페이지 6쪽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중 베네루핀 조개독이죠. 베네루핀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이거는 페이지 81쪽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2번 pH 5.8에서 100도씨 1시간 가열에도 안정하고 pH 9 이상에는 오래 가열 시 파괴된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3번 황달, 구토, 피하 출혈, 두통 등의 증상이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치사율이 거의 50%로 높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1번이죠. 에테르, 클로로포름, 에탄올에 유기용매에 용해된다. 아니죠? 자, 우리가 이거는 친수성이기 때문에 물에 용해됩니다. 페이지 81쪽을 보시면 아마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81쪽 봅시다. 거기에 보시면은 조개류 중독해가지고 우리가 베네루핀과 삭시톡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반드시 체크하시고 82쪽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13번에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죠, 여러분. 자, 13번 같은 경우 중요하니까 체크합시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중 음식물에 의한 감염병끼리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을 했는데 경구 감염병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병화성 대장균염은 유행성 감염 맞습니다. 이질은 장테푸스, 그죠? 그 다음에 감염성 설사증은 파라티푸스 맞죠? 여러분, 파상풍이 콜레라가 아니죠.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의한 것입니다. 파상풍 같은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15번 문제 가봅시다. 자, 이 14번 이 14번 문제에 관한 내용은 페이지 134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134쪽의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여기 보시고 134쪽 보시면 여기 경구 감염병 정리가 나와 있죠. 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중 횡천흡충, 기생충 감염이죠. 욕고가흡충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페이지 172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자, 1번 생활선은 간디스토마와 비슷하고 물속에서 충분히 부화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피낭유충은 열과 화학물질 저항력이 강하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제2 중간숙주. 보통 우리가 해산물에 의한 거, 그쵸? 어류 이런 부분에 의한 것들은 자, 제1 중간, 제2 중간 숙주와 종말 숙주 반드시 외워두라고 했죠. 자, 제2 중간 숙주는 은어, 잉어, 붕어 등의 민물고기다. 맞죠? 4번이 틀렸죠. 제일 중간 숙주인 해산 어류 속, 해산 어류가 아니라 제일 중간 숙주는 다슬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산 어류가 아니라 다슬기 해서 1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 욕고가업 측에 대한 건 172쪽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72쪽. 거기 보시면 욕고가흡축, 횡천흡축에 대한 감염 경로 중요하다고 했죠.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가봅시다. 다음 중 결착성, 즉 점착성의 증가로 점착성을 증가시켜서 교질상 미각을 증진시키는 식품 첨가물은 호르라고 얘기했죠. 4번이죠. 요거에 관한 내용은 페이지 247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 406쪽을 봅시다, 여러분. 자, 17번 문제죠.
청순의 정량 분석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요거에 관한 내용은 페이지 277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번 문제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이죠, 여러분.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자, 그 다음 18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중 병원균 소독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외계 저항성, 소독물의 특성, 그 다음에 감염 경로 맞죠? 소독제의 저렴성 이건 아니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입니다. 요거에 관한 내용은 페이지 221쪽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문제 중요하죠. 여러분 체크합시다. 자, 병원성 대장균 0157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했는데 여러분 이건 페이지 52쪽에 있죠. 자, 봅시다. 1번 대장균 0157은 배로 독소에 대한 세포 독성을 갖는 독소를 생산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임상 증상으로는 주로 혈변과 복통, 구기, 그 다음에 구토, 오한, 발열 등이 있다. 그 다음 3번 특정 원인 식품은 없으나 현재까지 감염 발생되었던 것은 주로 오염된 쇠고기였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4번이죠. 열에 강하다. 아니죠. 포자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열에 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이죠. 이거에 관한 내용은 페이지 52쪽에 있으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20번 문제 가봅시다. 공장 폐수의 암모니아, 황화합물, 아민류 등의 물질로 인해 오염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오염 지표는, 자, 이거는 페이지 306쪽에 있죠. 오염 지표 확인하는 방법. 냄새와 탁도죠. 이거에 관한 내용은, 자, 아민류 등 냄새죠. 그래서 기체물질의, 기체화학 물질의 그거.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고, 페이지 306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6쪽에 보시면은, 자, 오염지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냄새, 색, 부유물질, 그 다음에 용존산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용해성 물질, 유지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부유물질, 용존산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1회 모의고사를 마쳤고, 여러분. 자, 407쪽에 2회 모의고사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407쪽을 보시면은 1번 문제죠. 민물고기를 생식한 일이 없는데도 간디스토마에 감염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했는데, 자, 채소 생식 아니죠. 보통 간디스토마는 자, 물고기에서입니다. 채소에 의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공기 전파 아닙니다. 기생충이기 때문에 기생충 감염이죠. 외우렁이 생식도 아니죠, 여러분. 자, 4번이죠. 민물고기 요리 도마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충난에.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봅시다.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균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균은 페이지 49쪽을 보시면, 페이지 49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49쪽에 여기 원인균 나와 있죠, 맨 밑에. 자, 살모넬라 우리가 엔테리티디스하고 살모넬라 티피뮤리엄, 그 다음에 살모넬라 자, 크롤렐라 스위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것들이 원인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모넬라의 특징 50쪽에 나와 있는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2번의 답은 2번이죠, 여러분. 살모넬라 TP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기 50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장티푸스 원인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쪽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살모넬라 TP.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요거 체크합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중 나머지와 성질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주로 지금 아플라톡신, 그 다음에 페툴린하고 그 다음에 루브라톡신, 그 다음에 스테링지마이토신, 그러니까 스트렌조마토시스틴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곰팡이 독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건 페이지 82쪽과 83쪽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1번 아플라톡신이나 루브라톡신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또 하나 4번 1, 2, 4죠. 그래서 1, 2, 4 같은 경우는 간의 장애를 일으키는 간장독입니다, 여러분. 근데 파툴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신경독을 유발하죠. 신경독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죠. 그 성질이 다른 것은 1, 3, 4는 간장독이고 2번은 신경독이다 해서 자,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4번 문제 가봅시다. 가축을 통한 축산물의 방사능 오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핵종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것들은 자, 탄소다, 아연이다, 세슘이 아니고 요오드죠. 요오드.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항문 소양증, 이게 가려움증이죠. 항문에 관계된 기생충은 뭡니까? 페이지 169쪽을 보시면 되겠죠. 항문 소양증과 관계된 기생충은 요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식품의 초기 부패로 추정할 수 있는, 자, 식품의 초기 부패 단계로 추정할 수 있는 세균수는 무엇인가 했는데, 자, 페이지 278쪽에 있죠. 자, 10의 7승에서 10의 8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람당. 자, 보시고 408쪽 가봅시다, 여러분. 7번에 있는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볼 때 잔류염소, 유리잔류염소의 기준은 무엇인가? 페이지 309쪽에 나와 있죠. 자, 리터당 4mg 이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봅시다. 훈연살균을 하는 경우 그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은 했는데, 288쪽에 보시면 나와 있죠. 페이지 288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288쪽을 보면은 제 8번 훈연법 나와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에 연소시켜 나온 연기 속에 존재하는 알데히드,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 알코올, 페놀, 그 다음에 산유 등의 살균 성분이 식품 조직에 침투되어 훈연하는 것으로서 저장 효과가 증대된다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살펴봤을 때 훈연살균, 자, 다시 한번 408쪽 보시면 8번. 훈연살균을 하는 경우 그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은 무엇인가 했을 때 8번의 답은 3번입니다. 알데히드류죠.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여러분. 다음 중 화학소독 살균제 중 방향족 화합물에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했죠, 여러분. 방향족 화합물. 2번과 3번, 2번의 붕산과 가산화수소는 보통 산화제 살균제입니다. 산화제.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는 할로겐 유도체 살균제죠. 할로겐 유도체. 그럼 페놀 같은 경우가 방향족. 방향족이라는 건 벤젠고리를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자, 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페놀류가 되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를 봅시다. 자, 다음 중 산화방지제를 식품에 첨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에 관한 내용은 페이지 241쪽에 있습니다. 산화방지제를 식품에 첨가하는 주된 이유는 3번이죠. 유지의 카르보닐 화합물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종 우리가 생성물 카르보닐 화합물이 나오죠. 자, 유지가 산패됐을 때.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도 체크하시고. 11번 문제죠. 우유나 가즙, 당의 살균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130에서 140도씨에서 수초간 가열후 급냉하는 방법을 했는데, 이건 페이지 219쪽에 있습니다.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가봅시다. 다음 중 사용 목적이 다른 하나는 했는데, 피로인산염이다, 폴리인산염이다, 자, 메타인산염 같은 경우는 다 같은 방법이냐? 탄산마그네슘이 아니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3번 봅시다, 여러분. 과거에 당원으로 상품화되어 유통되었던 감미료의 일종으로서 섭취 시에는 소화효소에 대한, 여기다 밑줄 칩시다. 소화효소에 대한 억제작용과 그 다음 중추신경의 등을 유발하는 인자는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2번의 시클라메이트 같은 경우는 발암성 물질이죠, 여러분. 자, 이거의 감미료는 이제 3번이죠. 듀신, 혈액독, 간장독이 됩니다. 중추신경계 증상에도 유발시키죠. 그래서 13번에 관한 내용은 페이지 68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고, 그 다음 14번 문제 가봅시다. 브루셀라 멜리테니스 해가지고 브루셀라 아보르투스 등의 감염된 동물과 접촉함으로써 감염되면 38에서 40도씨의 열이 2, 3주간 오르내리는 특이한 발열 현상을 보이는 감염병은 했을 때 파상열이죠, 여러분. 이거에 관한 내용은 페이지 137쪽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 갑시다. 주로 콩이나 육류 등의 단백질 식품이 주 원인이며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식품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식중독균은, 이건 페이지 63쪽과 62쪽에 나와 있죠. 웰치균이죠. 웰치균 식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주성분이 식품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단백질 식품에서만.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이고, 요거에 관한 내용은 페이지 62쪽과 6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6번 문제를 가봅시다. 다음 감염병 중 예방접종으로 예방하기 힘든 것은 무엇인가? 이거에 관한 내용은 저희 페이지 133쪽에 표가 나와 있죠. 거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133쪽을 보시면은 134쪽이죠. 이 표를 보시면은 예방접종이 안 되는 것들 나와 있을 때 세균성 이질이나 그 다음에 전염성 설사증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에 불과하는 거죠. 천열 같은 경우도 세 가지가 예방접종이 불가하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409쪽을 보시면은 16번의 답은 전염병 설사증에 해당합니다. 1번. 나머지는
예방접종이 가능한 것이죠. 2번에 장티푸스나 급성 회백수염, 이게 이제 소아마비죠. 그 다음에 4번에 리스테리아증은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병원성 대장균의 특성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 이거에 관한 내용은 페이지 52쪽에 있죠. 한번 살펴봅시다. 페이지 52쪽을 보시면은 자 여기에 대한 내용 중에서 자 3번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나와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그 3번에 나와 있는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의 종류별 특징, 이런 것들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뭡니까?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17번에 1번 맞죠? 호기성 통성 현기성 균이다. 맞고, 그 다음 3번 젖당을 분해한다. 그 다음에 4번 그람 음성균 강균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2번 냉동식품의 분변 오염지표로 이용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틀렸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냉동식품 쪽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을 생성하는 곰팡이로 짝지어지는, 이건 곰팡이 독 중에 하나죠. 근데 요거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82쪽, 페이지 82쪽에 있습니다. 식중독 분야에 있는데 페이지 82쪽을 보시면은 자 한번 살펴봅시다. 주요 곰팡이 독의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는 간장독이죠. 그래서 이거의 생산 곰팡이는 아스파라질러스, 플라버스, 아스파라질러스, 파라티쿠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최적 조건, 이런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83쪽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간장독, 신장독은 아플라질러스, 오카라톡신, 이런 것들, 아플라질러스, 베리시, 컬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우리가 개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410쪽에 19번 문제를 가봅시다. 사람에 감염될 수도 있고, 사람에 감염할 수 있고, 식품위생 측면에 문제가 되는 결핵균 타입은 했는데, 보통 결핵균은 인형과 우형과 조형이 있죠. 보통 새에 감염되는 조류에 감염되는 그 결핵균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죠. 근데 사람과 소에 감염되는 이 전염병은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페이지 137쪽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가열에 의해서 완전한 예방이 불가능한 식중독은, 자, 독소 성분인데 독을 유발하는 식중독균 중에서도 포도상구균 식중독이죠. 그래서 이거 페이지 58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20번의 답은 1번인데 페이지 58쪽을 봅시다. 자, 여기 58쪽을 보시면은 자, 포도상구균의 식중독 중에 독성은 엔테로톡신이죠. 엔테로톡신 같은 경우가 나와 있는데, 자, 내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성이 매우 강하고 열에 강한 이상 가열에도 불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거 알아두셔야 되죠. 내열성이 매우 커서 100도씨 1시간 이상 가열에도 불활성화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는 자, 답은 2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상 이렇게 해서 자, 1회 2회 모의고사를 풀었고, 다음에는 이제 제 37강부터는 자,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